오늘은 가솔린 엔진에서 배기가스 재순환 EGR의 대표적 특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솔린 엔진에서의 EGR은 배기가스 저감 목적보다는 이제 열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가솔린 엔진은 이제 저부하부터 고부하까지 살펴보면 이제 저부하에서는 펌핑 손실로 인해 효율이 낮고 고부하에서는 노킹으로 인해 MBT 운전을 할 수 없어서 효율이 낮습니다. 제 EGR은 이 두 경우 모두의 탁월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물론 매우 낮은 부하에서는 이제 EGR을 유의할 만큼 넣으면 이제 연소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EGR 운전이 힘듭니다. 매우 높은 부하에서는 EGR 운전을 하면 이 매우 높은 부하에 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소를 받아들이기도 모자른 흡기에다가 배기가스를 섞어버리면 충분한 산소량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출력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양극단을 제외하면 가솔린 EGR은 저부하에서는 펌핑 손실 저감을, 고부하에서는 노킹 강건성 증대를 통해 열 효율을 괄목할 만큼 개선시켜 줍니다. EGR의 일반적 특징에서 EGR 운전을 할 경우 흡기 중 산소 농도가 낮아진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같은 산소량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제 더 많은 흡기를 필요로 합니다. 즉, 더 많은 흡기를 받아들이려면 이런 식으로 스로틀 밸브가 더 열려야 합니다. 펌핑 손실 영상을 보시면 이제 압력 강화는 손실입니다. 이 밸브가 많이 열릴수록 압력 강화가 줄어듭니다. 즉 펌핑 손실이 감소됩니다. 콧구멍을 이제 더 열고 뛰면 이제 숨쉬기가 쉬운 것과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즉 EGR 운전을 하면 같은 조건에서 이제 더 많은 흡기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스로틀 밸브를 더 열고 운전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펌핑 손실이 감소하므로 열 효율이 개선됩니다. 그래프에 첨부된 실험 결과는 이제 승용 터보 엔진을 가지고 중저부하에서 제가 자체적으로 실험한 결과입니다. 변동률이 플러스면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를 나타냅니다. 빨간 선은 엔진의 열 효율, 파란 선은 펌핑 손실입니다. 열 효율은 플러스 쪽으로 가면 이제 개선되는 거니까 좋은 거고, 펌핑 손실은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줄어드니까 좋은 것입니다. EGR율이 높아질수록, 즉 배기가스를 많이 섞을수록 흡기 중 산소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같은 산소량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스로틀 밸브를 더 열어야 됩니다. 즉 압력 강화가 줄어들고 펌핑 손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 효율은 이제 보시면 펌핑 손실이 감소하고 열 손실이 감소하기 때문에 쭉쭉쭉 개선이 되다가 이제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연소 안정성에 있습니다. 파란 선은 열 효율 변동률, 빨간 선은 연소 안정성의 지표인 COV IMEP입니다. COV IMEP의 의미는 이전에 업로드한 연소 안정성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소가 안정적인 선에서는 이제 배기가스 재순환량을 늘릴수록, 그러니까 COV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때에는 이 선에서는 EGR율을 높이면 열 효율이 개선이 됩니다. 하지만 배기가스 재순환량을 늘릴수록 연소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연소 안정성은 점점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COV IMEP 값이 그래프상 결과처럼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연소가 이런 식으로 COV 값이 확 튀는 불안정한 지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 아까 보셨듯이 펌핑 손실은 감소를 했지만 연소 안정성 자체가 떨어져서 연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열 효율이 급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정량의 EGR은 열 효율에 득이 되지만 과량의 EGR은 독이 됩니다. EGR량의 최적화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EGR의 일반적 특징에서 EGR 운전을 할 경우
연소 온도가 낮아진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전 노킹 영상을 참고하시면 노킹의 주 원인은 높은 연소 실내 온도입니다. EGR 운전 시 연소 실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노킹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노킹 강건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MBT 운전 영역이 확장이 됩니다. EGR을 하지 않았을 때 DBL 영역, 즉 노킹으로 인해 점화 시기를 MBT 점화 시기로부터 지각시켜야 했던, 좀 더 늦게 불을 붙여야 했던 영역의 초입의 경우에는 MBT 운전이 EGR 운전을 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매우 높은 부하를 제외한 DBL 운전 영역에서 전체적으로 점화를 진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다 더 MBT 점화 시기에 가깝게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열 효율이 개선됩니다. 승용 엔진의 DBL 영역, 노킹으로 인해 MBT 운전이 불가하여 점화 시기를 늦춰 운전하는 영역에 초입인 중고부하에서 제가 자체적으로 실험한 결과 중에 일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보면 CA50, MFB 50이라고도 하는데 전체 열방출량의 50% 열방출 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올린 열방출, 힛 릴리즈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뿌린 연료가 다 탔다고 생각을 한다면 뿌린 연료의 50%가 타는 지점을 CA50, MFB 50이라고 합니다. 이 50% 범포인트가 압축 상사점 이후 8도에서 10도 사이에 위치를 했을 때 이를 MBT 운전으로 봅니다. 가장 효율이 높은 맥시멈 브레이크 토크 운전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EGR 0%, 배기가스 재순환을 안 했을 때에는 이 실험을 진행한 운전 조건에서 50% 범포인트는 대략적으로 15도 정도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압축 상사점 이후 15도에 위치를 하고, 하지만 EGR 운전을 할 경우 EGR을 20% 정도 넣었을 때에는 이 50% 범포인트가 압축 상사점 이후 8에서 10도 사이, 즉 MBT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MBT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DBL 운전을 하던 것이 MBT 운전을 하게 됐으므로 열 효율이 좋아졌겠죠. 열 효율이 EGR 0% 대비 대략 5% 개선이 됐다. 연비가 좋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솔린 EGR 운전은 매우 낮은 부하, 매우 높은 부하에서는 적용이 힘들지만 그 사이에서는 효율을 높여주는 매우 유용한 운전입니다. MBT 영역에서는 펌핑 손실을 줄여서 효율을 개선해주고, 이처럼 DBL 영역에서는 노킹 강건성 증대로 점화 시기를 진각시킬 수가 있어서 열 효율을 개선해줍니다. 오늘은 가솔린 엔진에서의 배기가스 재순환, EGR의 대표적 특징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